스타들의 복근 심폐소생법. 공백기에도 10일자 복근이 없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로제. 불핑하우스 속 필라테스 하는 모습이 담겨 화제입니다. 크롭톱을 입어 복부가 잘 보이게 한 뒤 머리 뒤 깍지를 끼고 짐볼 위에서 사이드로 올라오는 사이드 쉿업 운동을 했는데요. 복부 측면을 강화해주고 옆구리에 있는 미운 살들을 정리해주는 운동이죠. 만약 집에 짐볼이 없다면 의자와 베개를 활용해 할 수 있으니 마름의 정석 로제의 복근 운동 한번 도전해보세요. 모모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면 복근을 만들 수 있다며 자신만의 플랭크 운동법을 선보였어요. 모모의 트위스트 플랭크는 일반적인 플랭크와는 달랐는데요. 다리를 살짝 접어 엉덩이를 높게 들고 진행되는 플랭크로 훨씬 더 고강도로 운동할 수 있어요. 모모는 보통 하루에 50번씩 3번 이상 한다고 하네요. 급하게 복근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인 트위스트 플랭크를 추천할게요. 소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소유기를 통해 복근 심폐소생 비법을 대공개했습니다. 광고 촬영을 앞두고 7일 동안 다이어트 대 작전에 들어간 그녀. 특히 복근을 중점으로 진행된 이번 다이어트에서 소유는 자신만의 복근 운동 루틴을 공개했죠. 공중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리버스 크런치 12회 3세트, 다리를 접어서 산 모양으로 세워두고 머리를 일으키는 크런치 20회 3세트, 손과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상체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플랭크 40초 3세트.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면 소유의 복근 루틴을 매일 따라 해보면 어떨까요?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핫한 언니 한혜진. 다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몸밖에 없다. 등본인 몸에 만족할 수 있나? 촌철살인과 같은 명언으로 감히 다이어트계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혜진의 복근 운동 루틴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레이즈,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무릎을 끌어당기는 시티드 니업, 무릎을 트위스트하며 끌어당겨 외복 사근을 자극하는 시티드 니업 트위스트. 3종 세트로 구성했네요. 공복으로 진행하고 유산소까지 더하면 단기간 복근 만들기 걱정 없겠군요. 보기 싫은 나이살? 이것이 부족해서일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근육은 감소하죠. 전신의 근육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체간 근육입니다. 수면 근육, 장수 근육이라고도 불리는 체간 근육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체간 근육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체간 근육이란? 우리 몸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체간 근육이라 말합니다. 크게 6개의 근육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목과 어깨 쪽의 목빗근과 승모근, 옆구리 쪽의 복사근과 우리 몸을 잡아주는 원통형 근육인 복행근, 마지막으로 척추를 잡아주는 척추기립근과 다혈근이 있습니다. 체간 근육이 부족하면 1. 장기 관련 질환 발생 가능. 체간 근육은 체내의 장기를 받쳐주는 폭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체간 근육이 부족하거나 약해질 경우 이 장기들은 서서히 앞으로 쏠려 배와 엉덩이가 나오고 허리가 굳는 등의 체형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꾸 배에 살이 찐다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체간 근육이 약해져 점점 장기가 앞으로 쏠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저 미용적인 이슈뿐 아니라 장기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쏠려있는 장기들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 관련 여러 질병 과수와 비뇨기계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 자극으로 인한 혈압 앤드 심박수 상승. 체간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간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 지지력 역시 약해지고 이는 척추를 따라 위치해 있는 교감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재욱 교수는 틀어진 척추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혈압 상승과 심박수 상승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할 경우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3. 나이살. 목과 등을 잡아주는 목빗근과 승모근이 약해지면 목이 굵어지고 등에 살이 붙어 전체적으로 목이 짧아지고 답답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복부를 잡아주는 복행근이 부족해지면 옆구리 배에 군살이 잘 붙고 라인이 울퉁불퉁해지죠. 체간 근육 강화에 좋은 운동. 1. 버드독. 등과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버드독은 양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있는 네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허리의 곡선을 유지하면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때 발은 골반보다, 팔은 어깨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드는 게 힘들 경우 팔과 다리 중 하나만 들거나
데드버그 자세를 충분히 한 후 버드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플랭크. 플랭크는 주로 복근 강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전신 운동입니다. 또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죠. 플랭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사이드 플랭크에도 도전해보세요. 사이드 플랭크는 척추를 사용하지 않아 디스크가 있는 이들도 하기 좋다고 합니다. 3. 힙브릿지. 힙브릿지도 플랭크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도구 없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종종 힙브릿지를 잘못된 자세로 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힙브릿지를 할 때 허리를 과하게 꺾지 않는지 체크해보세요.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건강관리 비결은? 최고령 80대 여배우 김영욱이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서 공개한 건강 아침 식단. 매일 챙겨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사과 껍질째 먹기. 사과에 함유된 케르세틴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팩틴은 장 속에 유산균을 많이 생성해줘 변을 통해 유해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게다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니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호박.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함유돼 몸속 신경 조직을 건강하게 해 스트레스,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항산화 물질인 페놀산이 함유돼 노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을 껍질째로 쪄서 먹거나 껍질을 3일 정도 말린 후 차로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요거트. 요거트는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스타글라딘 E2가 함유돼 위궤양 완화에 도움을 주며 흡연, 음주 시 흡수되는 유해 물질로부터 위 내벽을 보호해줍니다. 삶은 달걀.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을 줘 식욕을 다스리기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거의 없어 근육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개씩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찐감자. 감자는 몸속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판토텐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자의 녹말은 위 보호에도 효과적이며 위산이 적은 아침에 먹으면 더욱 효능이 오래 지속됩니다. 비타민C도 함유돼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잘게 썰어 삶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니 자르지 않고 통째로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8발. 은행은 천식 해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줌이 찔끔거리며 나오는 것을 개선해줍니다. 하지만 청산 배당체나 메틸피리독신, 아미그달린 등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충분히 가열한 뒤 섭취해주세요. 하루에 2번씩 하는 운동 루틴. 발목 운동. 아침에 갑자기 활동하기 시작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천천히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늘려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돌려 발목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그의 루틴.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는 등과 몸통을 스트레칭하는 자세로 폭부 장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척추, 팔, 복부 등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아침에 하기 탁월한 운동입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다이어트 스무디 레시피 5가지. 바쁜 아침에 속을 든든하게 달래줄 다이어트 스무디 레시피를 5가지. 레시피 1. 시금치 1컵, 바나나 1개, 파인애플 반컵, 다진 오이 반컵, 치아시드 1큰술, 코코넛 워터 1컵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딩 해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시드와 바나나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레시피. 녹차 파인애플 계피 주스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스무디입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항염증, 이뇨 작용에 좋습니다. 먼저 물을 끓인 뒤 계피가루를 넣어주세요.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레시피 3. 불면증 예방과 해독, 빈혈에 좋은 브로콜리 요구르트 스무디의 레시피를 알려드려요. 브로콜리 반쪽과 알로에 주스, 무지방 요거트, 얼음, 꿀 1스푼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딩 해주면 됩니다. 레시피 4. 콜레스테롤과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 오렌지 스무디. 바나나 1개, 오렌지 반개, 두유 1컵, 요거트 반컵을 넣고 갈아주세요. 레시피 5. 무지방 과일 스무디는 지방 함량이 적고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드링크입니다. 배, 딸기, 꿀, 무지방 요거트, 무지방 우유를 원하는 농도로 넣어주고 갈아주면 끝. 얼음을 함께 넣어 갈아주면 더욱 맛있습니다. 건강 주스 레시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주스 만들기. 오렌지 자몽 피트 주스. 재료 오렌지 2개, 자몽 1개, 피트 100g. 오렌지와 자몽은 껍질을 벗기고 피트는 작게 썰어 믹서나 착즙기를 이용해 간다. 피트 특유의 향은 새콤한 향이 강한 오렌지와 자몽이 잡아준다. 달콤한 맛을 더 내고 싶다면 자몽의 양을 줄이고 오렌지의 양을 늘린다. 토마토 바질 주스. 재료 토마토 3개, 바질 3장, 레몬즙 작은 술. 토마토를 작게 썬 뒤 바질, 레몬즙과 함께 믹서나 착즙기를 이용해 간다. 바질향이 토마토와 어우러지면 채소 주스 같은 풍미가 난다. 주스를 만들 때 토마토는 빨갛게 익은 것으로 넣어야 맛있다. 취향에 따라 레몬즙 대신 발사믹 식초를 넣어도 좋다.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주스. 재료 파인애플 링 슬라이스 2쪽, 망고 반개, 코코넛 워터 반컵. 파인애플과 씨와 껍질을 제거한 망고를 적당히 썰어 코코넛 워터와 함께 믹서에 넣고 볶게 간다. 코코넛 워터는 열대과일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빛을 발한다. 여기에 바나나를 약간 넣어도 맛있다. 아침 식사 당첨.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음식 5가지. 뇌 건강을 위한 바른 생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많이 거르게 되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두뇌 건강과 능력을 저하해 업무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두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식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토마토.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면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향상됩니다. 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등 베리류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개선해줍니다. 따라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섭취하면 좋은 과일입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로 잘 알려진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뇌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미엘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미엘린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백색 지방질로 오메가3가 미엘린의 생성을 돕습니다. 달걀. 달걀에는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E12, 콜린 등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비타민 B 복합체로 기억력,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해줍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뇌에 굉장히 이로운 식품입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해주고 칼륨 성분도 풍부해 신경세포 간의 반응 속도를 높여 뇌의 대응 능력을 높여줍니다. 구워 먹지 마세요.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 5가지.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높아지는데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식품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과일 및 채소 주스. 과일과 채소는 날 것으로 섭취할 때 영양소의 흡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생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첨가물 없이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조류. 긴파래, 미역 등 해조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조류 특유의 끈적이는 성분은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을 흡착해 배출해줘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국에 넣어 먹어도 되지만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기름에 볶아 먹어야 고소한 향이 배가 되면서 맛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볶거나 구우면 영양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캐슈넛을 볶으면 칼로리와 지방이 증가하며 마그네슘, 철 등의 영양소는 줄어듭니다. 양파. 생양파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와 유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어야 더 효과적인데요. 생으로 먹기엔 부담스럽지만 날 것으로 먹어야 폐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좋습니다. 피망.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고온에서 가열해 먹을 경우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특히 붉은 피망을 날 것으로 먹으면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총정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나이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20대 달걀. 20대는 칼슘의 흡수율을 돕는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중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는 적은 양만 생산되니 햇빛을 하루에 30분 정도 쬐어주는 것이 더욱 많은 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 활동량이 많은 20대는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두부를 자주 먹는 것을 추천해요. 30대 브로콜리. 직장 생활로 인해 잦은 스트레스를 받는 30대들에겐 철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철분은 만성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집중력과 면역력도 높여준답니다. 철분은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더욱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함유된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나 살짝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30대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아스파라거스. 엽산은 세포 생성을 도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엽산은 태아의 뇌 기능 발달과 척추액 구성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40대 요거트. 40대가 되면 장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장은 면역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으로 요거트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40대로 접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마련.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을 많이 섭취해주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50대 연어. 연어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는 폐경기를 겪는 50대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죠.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함유돼 골다공증, 근육퇴행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50대부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된 견과류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컬러의 야채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색깔만큼 효능도 다양한 야채들. 따라서 색깔별로 야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빨강, 주황, 노랑 등 색깔에 따른 야채들의 효능들을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빨간 계열의 채소는 카로티노이드에 의해 붉은 컬러가 띠게 됩니다. 이 성분은 사과, 수박, 체리, 척포도, 딸기, 붉은 피망, 토마토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안정시키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예방해줍니다. 주황색. 알파, 베타카로틴, 커큐미노이드 등을 포함한 주황색 채소와 과일, 당근, 오렌지, 강황, 살구, 호박, 귤 등이 있는데요.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은 비타민어로 전환돼 눈 건강과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암과 심장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란색. 노란색 과일과 채소는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등으로 루테인, 제아잔틴, 메소제아잔틴, 바이올라잔틴 등을 포함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눈 노화로 인해 생기는 황반 변성으로부터 지켜주고 눈을 위한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줘 눈을 보호해줍니다. 초록색. 녹색 채소가 과일에는 클로로필, 카테킨, 피토스테롤, 질산염, 엽산 등 다양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양배추, 사과, 녹차, 초록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초록색 음식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며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블랙베리, 무화과, 자두, 포도, 블루베리 등 파랗고 보라색 빛을 띄우는 음식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타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해 암,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갈색, 하얀색. 마늘, 감자, 바나나 등 갈색과 하얀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이 함유된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 고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6가지.
단백질은 3대 영양소로 항체 형성과 효소, 호르몬, 신체 조직 구성 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장기를 겪는 어린이와 노화가 시작되는 어른들에게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빈혈, 탈모, 피부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들을 소개할게요. 삶은 달걀 기준 단백질 6g, 아몬드 4분의 1컵에 단백질 7.5g이나 함유된 아몬드는 고단백 간식 메뉴로 딱. 굴이 마그네슘, 비타민 E까지 함유돼 있으니 매일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g 함유돼 있습니다. 두부는 삶기, 굽기, 끓이기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단백 음식입니다.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비타민 B1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돕는 철, 망간,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1컵 기준으로 단백질 12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호박씨를 4분의 1컵만 담아도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볶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무설탕,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컵에는 단백질 17g이나 들어있으니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귀리 으깬 귀리의 우유나 물을 부어 끓인 오트밀을 매일 아침 먹어주세요. 귀리 반컵에는 단백질 7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귀리 반컵에는 단백질 7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버터를 먹어라. 장 건강에 좋은 습관들. 장 건강은 소화뿐 아니라 면역체계, 정신건강, 심혈관 질환 등 우리 몸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과 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80%가 소장에 있다고 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습관들 지금 확인해보세요. 버터를 적당량 섭취하기.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발효된 김치나 그릭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이들과 함께 버터도 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터는 소화관에 윤활유를 공급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티스푼 한두 스푼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는 유크림 또는 유지방 100%로 만든 천연 버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방이 50% 미만인 가공 버터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 구매할 때 꼭 확인해보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가벼운 체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건 물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춥다고 웅크리고 있지만 말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하기.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얼추가라고요? 장 건강을 위해 얼추가는 이제 그만. 차가운 물과 액체는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장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장 건강에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상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라고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문가들은 둘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뇌가 피로하면 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수면 패턴이 흐트러질 경우 뇌 호르몬 조절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를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히 분비된다고 하니 해당 시간에는 꼭 잠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만 몰랐어? 의외로 살찌는 음식 7가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은 없는 법. 무심코 먹었던 다이어트 음식 중 의외로 살찌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합니다. 마늘. 우리나라는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하루 섭취량이 높은 편이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밑간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마늘은 알고 보면 사과와 콜라보다 당도가 3배 높다는 사실. 코를 찌르는 알싸한 매운맛이 단맛을 숨겼을 뿐 당도가 30브릭스로 100g 중 30g이 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구우면 기름을 흡수해 칼로리가 더 높아져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회. 생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육류보다 지방이 적어 살이 찌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 하지만 연어와 농어, 코 등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어 100g은 약 160칼로리로 꽤 높은 칼로리에 달하는 셈이죠. 설탕이 들어가 당도가 높은 초장 대신 간장에 찍어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과일.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다이어터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사실 과일은 당분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공복에 먹을 경우 혈당을 높여 체내 지방 합성을 촉진해 체지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장 흔히 알려진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 반 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으로 과일 1회 섭취량은 사과 3쪽, 바나나 반개, 귤 4분 2, 3개에 해당합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포만감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음식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구마는 잘못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군고구마가 바로 그것인데요. 고구마는 구워 먹으면 혈당과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는 다이어터가 자주 찾는 간식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견과류도 생각보다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아몬드는 100g에 600kcal, 호두는 100g에 652kcal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으로 아몬드 25개, 호두 6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선식.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다이어터들이 많이 찾는 선식. 대체로 선식은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인데요. 작은 입자로 갈려있어 흡수율은 높고 포만감은 낮아 다이어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우유. 우유의 유는 유당으로 당류의 한 종류인데요. 그렇다고 유제품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제품은 형태가 끈적하고 단단할수록 당질이 낮다고 합니다. 우유보다는 요거트, 요거트보다는 치즈, 치즈보다는 버터가 당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외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에요. 냉장고에 그만 부탁해. 빵. 흔히 먹다 남은 빵을 냉장고에 넣곤 하는데 빵은 냉장고보다는 냉동실에 넣는 것이 옳은 보관 방법입니다. 먹을 크기로 자른 다음 냉동 보관한 후 녹여 먹는 것이 촉촉한 상태의 식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실온에서 보관해 빠르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 까거나 다지기 전에 마늘은 습기를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을 경우 금방 물컹물컹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죠. 면 다진 마늘이나 깐 마늘은 냉장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자. 감자는 냉장 보관할 경우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는데 색이 변하면서 맛을 잃게 됩니다. 감자에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톡성이 있어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씻지 않은 상태로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과를 감자 박스에 넣어 보관하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채소로 분류되는 토마토는 당연히 냉장고로 들어가야 신선함을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춰지고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가 토마토의 수분을 빼앗아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며 당도가 떨어져 맛이 변하게 됩니다. 15에서 25도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실온 보관을 해주세요. 마요네즈 앤드 핫소스. 온도에 민감한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고온에서 보관하면 상하기 십상이고 저온에 두면 식초와 기름, 달걀 노른자가 분리되어 변질되므로 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이 필요합니다. 핫소스 역시 성분인 식초가 박테리아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이.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면 세포벽이 손상되고 변색되기 쉬운 오이. 오이의 적정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2도로 이보다 낮은 냉장 보관 온도에서는 주름이 잡히고 갈변이 일어나게 되어 비타민C가 감소합니다. 바나나 앤드 아보카도. 냉장 보관을 할 경우 물러지는 대표적인 과일 두 가지. 바나나는 세포벽이 파괴되어 검게 변하며 아보카도는 빠르게 물러져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둘 다 상온 보관을 통해 적당한 속도로 숙성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 손에 닿으면 쉽게 녹아버리는 초콜릿 역시 냉장고에 넣을 경우 달콤함이 줄어들고 향이 둔해집니다. 초콜릿이 가장 맛있는 온도는 16도에서 22도, 습도는 70% 이하. 이것만 지킨다면 냉장고보다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좋은 보관 장소입니다.
또한 제대로 밀폐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나 냉동고의 냄새를 흡수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단백질 식단 섭취 전 알아둬야 할 것들. 단백질은 몸의 기초 구성 요소이며 아미노산 역시 그 자체로 생명의 알파벳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 가득한 요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 혹은 프로테인 파우더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습관하면 좋을 것들. 동물성 vs 식물성. 생물 수업 시간을 떠올리며 심기일전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고기를 끊고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노라 선언하는 것이 옳을까? 유감스럽지만 단백질을 먹는 행위가 곧 새로운 단백질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나 효소가 이를 분해해 작은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조립되어 단백질이 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느냐 보다는 몸속에서 얼마나 독성 없이 분해돼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그런 면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풀떼기라 호도하기엔 썩 괜찮은 아미노산 공급원이다.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수치만 비교해도 식물성 단백질은 안전하게 합격점이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 저자 존 맥두걸 박사는 인간은 식물성 음식에서 단백질 사슬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모두 합성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식물성 음식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한다. 에너지로 바로 사용할 수도 없고 식이섬유도 거의 없으며 소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는 고기를 단백질의 절대 공급원으로 추앙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다. 평균적으로 7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의 4분의 1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 고기를 지나치게 먹는 것은 노화를 자초하는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렇다고 모두 함께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뜻이 아니다. 맹신을 경계하자는 호소다.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의 신선한 재료로 꾸려진 식탁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기 노래를 부를 필요가 전혀 없다. 육즙과 육질이 주는 풍미를 포기할 수 없다고? 소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므로 되도록 저녁에 자연에서 키운 방목 닭고기와 소고기를 섭취하도록. 과유불급, 피부 재생 등 몸의 다양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3g, 그리고 각종 생리학적 필요를 위해 20g에서 30g. 인간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거나 호르몬을 합성하고 신체 조직을 수리하기 위해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WHO와 정부가 권장하는 1일 성인 남녀 단백질 요구량은 40에서 60g 정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단백질 1일 섭취량은 약 73g으로 이미 충분하다. 몸에 좋은 것을 좀 더 먹는 게 문제가 되겠냐고? 몸속에서 산화된 지방과 탄수화물은 단순한 기체 상태로 쉽고 빠르게 배출되는 데 반해 단백질이 산화될 때 발생하는 질소 물질은 신장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고 완전히 분해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신장에서 분해하지 못한 이런 질소성 단백질은 혈관을 부유하면서 몸에 해를 끼친다. 과유불급, 단백질에 딱 어울리는 말 아닌가? 곡물의 단백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식자재는 폭수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 그 비율이 다를 뿐이다. 감자, 고구마, 현미, 귀리, 오트밀 등 탄수화물군으로 뭉뚱그려 분류해버린 곡물과 부황작물에도 단백질은 있다. 탄수화물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버닝되어 사라지는 에너지 공급원이니 과식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먹고 있다면 건강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살찌는 곡식이라는 오명은 잊어주길. 경계해야 할 것은 곡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섭취한 반찬의 종류와 소스일 테니까. 프로테인 충만한 간식. 가공 탄수화물은 맛있는 간식이지만 살을 찌우고 건강을 해친다. 허기와 궁금한 입을 달래줄 소량의 단백질 간식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예당 한약국 변유용 한약사가 강추하는 것은 오징어나 문어 같은 연체동물. 특히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줘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해소에 좋죠. 번데기도 저지방, 고단백 추천식품 중 하나. 달달한 씹을 거리를 찾아 방황 중이라면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식사용 발효빵에 소량의 땅콩버터를 발라 먹는 것도 좋다. 하이프로테인 푸드의 함정. 단백질로 구글링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 마주쳤을 하이프로테인 푸드. 땅콩버터, 요거트 그리고 치즈. 이들 음식에 단백질이 풍부한 것은 팩트다. 하지만 땅콩버터에는 그만큼 지방도 많고 요거트와 치즈 같은 유제품은 사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피검사를 통한 푸드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달걀과 우유 그리고 유제품을 먹지 않는 사람들 중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클리닉 김명신 원장의 귀띔이다. 완전 식품, 단백질의 보고라 불리는 음식이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유제품은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 못 참겠다면 소량, 양념처럼 즐기는 것에 만족하라고 조언한다. 아주 잘게 썰어 순수한 야채 샐러드와 함께 섭취하는 형태로 말이죠. 단백질 함량이 의외로 높은 식품 5가지. 프로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삶은 계란이 질릴 땐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볼까요? 한개 기준 단백질 7g인 삶은 계란.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단백질 권장량이 50g에 해당한다면 계란 3알만 먹어도 절반을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운동과 식단을 오랜 기간 병행해 온 이들이라면 계란의 냄새만 맡아도 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때 반숙으로 익혀 에그 베네딕트를 먹거나 오믈렛 등 브런치 식사로 섭취하면 좋지만 칼로리를 고려한다면 체중 조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삶은 계란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트밀. 곡물의 경우 보통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길이 100g당 단백질 17g이나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고려한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길이는 일반식을 하며 추가로 섭취해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길이 우유나 요거트를 찾아보세요. 렌틸콩.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좋은 렌틸콩. 귀리와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렌틸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4g에 달합니다. 렌틸콩은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항산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나오는 렌틸콩은 스프처럼 끓여 먹거나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 같이 넣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지중해에서 주로 재배되는 피스타치오는 유럽 영양협회 연맹에서 완전 단백질로 선정된 식품입니다. 그린 아몬드로 불리는 피스타치오는 100g당 단백질 함량 19g이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전후 몸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죠. 또한 같은 견과류 중 지방 함량이 적고 당도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간식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괜찮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샐러드에 함께 넣어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 없이 수분을 제거한 채 농축한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가량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줄곧 찾게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10g 정도로 계란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 먹기에 좋아 단백질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죠. 게다가 포만감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어 야식으로 즐겨 먹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 이집트 콩이라고 불리는 병아리콩.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좋은 병아리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9g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병아리콩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주로 먹는 후무스라는 요리 때문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에 올리브오일을 넣고 곱게 갈면 초간단 요리 후무스가 완성됩니다. 마치 피레처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그대로 스푼으로 떠먹어도 좋고 피타라고 하는 얇은 빵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릴 때 콩 먹기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할 만한 병아리콩 추천합니다. 나만 몰랐어? 의외로 살찌는 음식 7가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은 없는 법. 무심코 먹었던 다이어트 음식 중 의외로 살찌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하루 섭취량이 높은 편이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밑간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마늘은 알고 보면 사과와 콜라보다 당도가 3배 높다는 사실, 코를 찌르는 알싸한 매운맛이 단맛을 숨겼을 뿐 당도가 30브릭스로 100g 중 30g이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구우면 기름을 흡수해 칼로리가 더 높아져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회. 생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육류보다 지방이 적어 살이 찌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상. 하지만 연어와 농어, 고등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어 100g은 약 160kcal로 꽤 높은 칼로리에 달하는 셈이죠. 설탕이 들어가 당도가 높은 초장 대신 간장에 찍어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과일.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다이어터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사실 과일은 당분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공복에 먹을 경우 혈당을 높여 체내 지방 합성을 촉진해 체지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장 흔히 알려진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 반 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으로 과일 1회 섭취량은 사과 3쪽, 바나나 반개, 귤 4분의 3개에 해당합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포만감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음식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구마는 잘못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군고구마가 바로 그것인데요. 고구마는 구워 먹으면 혈당과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는 다이어터가 자주 찾는 간식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견과류도 생각보다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아몬드는 100g에 600kcal, 호두는 100g에 652칼로리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으로 아몬드 25개, 호두 6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선식.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다이어터들이 많이 찾는 선식. 대체로 선식은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인데요. 작은 입자로 갈려있어 흡수율은 높고 포만감은 낮아 다이어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우유. 우유의 유는 유당으로 당류의 한 종류인데요. 그렇다고 유제품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제품은 형태가 끈적하고 단단할수록 당질이 낮다고 합니다. 우유보다는 요거트, 요거트보다는 치즈, 치즈보다는 버터가 당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살이 덜 찌는 과일이 있을까? 과일은 살 안 쪄. 늘 믿고 싶었지만 달고 맛있을수록 살이 찐다는 진리는 여기서도 통한다. 포만감 대비 열량도 천차만별. 수박의 열량은 낮지만 실제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포도는 열량은 높지만 수박만큼의 양을 한 번에 먹진 않으니 과당이 많은 과일이 있고 포도당이 많은 과일이 있다. 어떤 과일이 그나마 덜 찌는지 궁금했다면 여름 제철 과일 수박, 포도, 참외, 자두 그리고 복숭아. 수박은 수분 보충에도 효과적이고 다량 함유된 아미노산은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포도는 당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고 항암 효과까지 지녔다. 참외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 성분을 지녀 효능이 좋고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참외 껍질은 항암 작용에 심장질환 예방에도 좋다. 자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여 여름철 불면증 완화에도 좋다.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암,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복숭아는 비타민과 섬유질 성분으로 피부 건강에도 좋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과일의 포만감 대비 과당과 열량도 중.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과종에 따라 섬유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단순당류 함유가 높아 체중 관리 면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체지방이나 특히 내장지방으로 변하기 쉽다고 한다. 과일의 단맛은 과당과 포도당에서 오는데 사과나 배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일수록 과당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과당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다만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체지방 축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대신 과일로 대체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헛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과일의 물과 섬유수가 거짓 포만감을 줘서 1시간째 못 되어 다시 배가 고파진다는 것. 포만감 대비 열량도 중요하다. 수박의 경우 100g당 20에서 30kcal 정도로 열량이 낮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먹게 된다. 포도의 경우 65kcal로 수박에 비해 2배가 넘지만 수박만큼은 먹지 않는다. 같은 양을 먹는다면 당연히 포도가 더 살이 찌겠지만 실제로는 수박을 더 많이 먹게 되어 살이 덜 찌는 과일이라 절대적을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과채류인 토마토가 상대적으로 단맛이 덜하고 열량이 낮다. 사과나 배는 열량은 그리 높지 않지만 과당이 많아 섬유소 섭취를 위해 적당량을 섭취를 권장하고 끼니 대신 과일을 먹거나 몇 개씩 많은 양을 먹는 건 좋지 않다.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은 과일?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바나나는 운동 직전이나 혹은 후에 기운이 빠질 때 섭취하기 좋다. 100g에 90kcal 정도이니 열량은 제법 높으나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준다. 장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적절한 과당의 과일이 당 떨어짐을 보충해줄 수 있는데
일정 수준 포도당을 보조해 에너지를 내며 피로까지 덜어줄 수 있어 감귤이나 오렌지 등을 추천한다. 살 안 찌는 과일은 없다. 지나치게 먹다 보면 칼륨, 당분 등의 섭취가 지나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잘 먹으면 보약보다 몸에 더 좋은 제철 과일. 끼니 대신 과일을 섭취하기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맛있게 먹자. 노화를 부르는 나쁜 습관 11가지. 늙는 것을 막을 순 없어도 늦출 순 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법. 나의 평소 생활 습관이 노화를 부채질하고 있진 않은지 셀프 점검해보세요. 1. 운동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죠.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강도 높은 운동을 강행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하루 30분 이상 산책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2. 완벽주의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SNS 문화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지름길. 최선을 다해 완벽한 파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아요. 3.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 것. 우울증이 지속되면 뇌를 수축시켜 노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이 체력 관리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력이 감퇴하고 감정 기복이 커지고 만사가 귀찮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보세요. 4.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장시간 야외에 오래 있기.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의 합성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등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강한 자외선을 장시간 흡수하면 피부 탄력을 돕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됩니다. 직사광선은 모자나 선글라스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 두세 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턱 발라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아직도 담배를 피우나요? 담배를 젊은 나이부터 피우면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양소 파괴는 물론 피부 조직을 안팎으로 손상해 노화가 빨리 오게 되죠. 6.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건강한 피부의 척도는 바로 피부의 보습감.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이 떨어져 주름과 피부의 처짐을 가속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7. 넷플릭스 대신 친구를 만나세요.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법. 가족과 친구들을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안함, 우울증, 치매 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 약속을 잡아봅시다. 8. 잠을 충분히 자고 있나요? 대개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잠을 깊이 자지 않으면 신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기억력과 피부 탄력까지 모두 잃게 되죠. 수면을 방해하는 술, 카페인, 블루라이트 등을 가급적 피해주세요. 9. 장시간 통화는 노화의 지름길. 얼굴에 뜨거운 핸드폰을 장시간 밀착해서 하는 통화는 노화를 촉진합니다. 핸드폰으로 인해 피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피부 온도가 높으면 탄력을 잃고 거칠고 건조한 피부를 유발하죠. 통화할 때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10. 뜨끈한 사우나의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사우나. 적당한 사우나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도와주죠. 하지만 사우나의 뜨겁고 습한 열기로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사우나는 30분 이내로 이용하고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저하된 시력, 스트레스 등으로 인상 쓰는 습관은 얼굴에 주름을 형성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표정을 많이 사용하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장시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햇빛 때문에 미간을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선글라스를 꼭 챙겨주세요. 평소에 밝은 표정을 짓는 연습을 자주 해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운동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도저히 운동할 짬이 안 난다면? 초간단한 발뒤꿈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종아리 근육 인근에 정맥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심장으로부터 나온 혈액이 동맥을 타고 우리 몸 발끝까지 돌고 난 이후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가죠. 이때 종아리 근육이 큰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보통 30세부터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가 시작되며 65세 정도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3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해요. 한 해가 갈수록 멋진 몸매를 위해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생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운동할 짬이 나지 않는다면 간단한 종아리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 병원의 유튜브 채널과 의사들의 개인 채널에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효과 1. 다리 붓기 완화. 퇴근할 때만 되면 땡땡 부은 종아리로 바지나 부츠가 꽉 끼는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집에 와 양말을 벗었더니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 한참이나 없어지지 않았던 경험은요? 좌식 생활을 오래 하는 현대인들은 나이 관계없이 다리 부종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요.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면 혈액을 수분 등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부종이 생겨요. 이가 심해지면 하지 정맥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종아리가 자주 쉽게 붓는다면 오늘부터 당장 발 뒤꿈치 드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기립성 저혈압 완화.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역시 종아리 근육이 부족해 다리에서 혈액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딱히 빈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다면 종아리 근육을 의심해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법. T-빌.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손으로는 벽을 짚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서줍니다. 스텝 2. 그런 다음 앞꿈치로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며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주세요. 이때 발목이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 안됩니다. 그럴 경우 발목 부상의 염려도 있고 종아리 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올라갈 때 내 발목이 밖으로 휘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전문가들은 해당 운동을 하루에 총 100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세트에 10회, 10세트 반복해주세요. 전국은 맨발 걷기 열풍 중. 살 빼는데 효과적인 걷는 방법 4가지. 오래 걷는다고 무조건 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걷는 것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걸어야 살도 잘 빠진다는 사실. 체중 조절에 효과적인 걷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빠르게 걷기. 심박수는 높여야 대사량이 증가해 체지방이 태워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므로 숨이 찰 정도로 아주 빠르게 걸어야 효과적입니다. 발 앞꿈치에 힘주고 걷기. 걸을 때 뒤꿈치보다 앞꿈치에 힘을 주는 것이 좋아요.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땅을 뒤로 미는 느낌으로 걸어주세요. 앞꿈치를 많이 사용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주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많이 받는 발목 근육 발달에도 좋아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뒤꿈치를 살짝 올려 걸어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에너지가 53% 더 사용된다고 합니다. 포폭 넓혀 걷기. 포폭을 넓게 벌려 걸어주면 발과 다리 근육이 더 많이 사용돼 운동 효과가 더 커져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평소보다 포폭을 10cm 더 넓게 걸어주세요. 바른 자세로 걷기. 옆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 등이 곧게 뻗어있는 상태로 걸어주세요. 목과 머리 부분이 바로 펴져 있어야 하며 목을 세워 시선을 올리고 턱은 당기고 엉덩이는 빠지지 않도록 허리를 세우고 걸어야 합니다. 팔은 90도 정도 구부려 동작의 움직임을 크게 하고 다리 동작과 반대가 되도록 하세요. 맨발 걷기 어싱하기 좋은 곳 5가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 걷기 어싱. 전국에 어싱하기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정발산 어싱로드. 산이라는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정발산은 높이 88m의 아담한 산으로 코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산인지라 돌길이 나오는 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들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순한 맛의 둘레길입니다. 또 정발산 내에는 유아숲 체험원 시설도 있어 가족 나들이 나오기에도 좋아요. 인천 연수구 황토길. 주소 인천 연수구 선악동 승기 어린이 공원 내. 습식과 건식 그리고 지압을 할 수 있는 황토볼 구간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맨발 걷기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곳. 왕복 1.4km 정도의 길이로 경사가 심하지 않고 중간중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등도 놓여져 있어 초보자도 도전해보기 좋은 코스예요. 길 바로 옆에 승기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어요. 국립횡성숲체원. 주소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햇빛을 쬐며 숲을 거닐 때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횡성숲체원에서는 잘 다듬어진 흙길을 따라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하루 쉬어갈 수 있는 숙박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자연에서 오롯한 휴식을 만끽할 수도 있어요.
경북 영천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메타세카이어 숲길. 주소 경북 영천시 망정동 416. 양옆으로 늘어선 메타세카이어 나무 사이를 맨발로 걷는 경험, 상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근처 대구에서도 힐링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는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은 이 지역의 꽃 나들이 명소이기도 해요. 봄에는 벚꽃, 이후에는 장미, 수국, 맹문동 등 여러 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지금 시즌에는 배롱나무가 공원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하네요. 서울숲. 주소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도심을 떠나 멀리 갈 수 없다면 근교의 공원을 이용해보세요. 서울숲은 중앙길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옆으로 조금만 나와도 흙길이 조성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별빛 정원과 서울숲, 캠핑장을 모두 걸어도 1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도전해보기 좋아요. 어싱 효과 길에 따라 달라질까? 황토. 황토 안에는 안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 황토길에서 어싱을 할 경우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마사토. 알갱이가 굵은 마사토는 뇌를 자극해 학생, 수험생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네요. 바다모래. 물기와 염분을 내포하고 있는 바다모래는 음이온 흡수가 빨라 체내 활성 산소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0kg을 감량한 킴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결은 이것. 최근 글래머러스한 몸매에서 슬렌더한 라인으로 변신한 킴 카다시안. 그녀는 꾸준하고 엄격한 이 다이어트로 약 30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둘째를 낳고 난 후 다시 섹시해지고 싶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킴.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애킨스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요. 애킨스 다이어트는 국내의 황제 다이어트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유행하는 키토 다이어트보다 좀 더 일찍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강조한 다이어트입니다. 킴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40g 정도만 섭취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 기사를 읽고 킴처럼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일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일반 성인의 탄수화물 최소 권장 섭취량은 100g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일 경우 여성은 생리가 끊길 수 있고 어지럼증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없이 무작정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는 건 지양해주세요. 킴은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이를 모두 끊었다고 합니다. 식사량 역시 줄였지만 먹는 횟수를 늘려 최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했다고 하네요. 또 그녀는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했어요. 킴의 다이어트 식단. 아침 계란 흰자 2개, 페타치즈, 시금치. 간식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슬라이스 아몬드. 점심 크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간식 야채와 후무스. 저녁 닭가슴살, 브로콜리와 샐러드. 킴이 다이어트 중 허용한 음식들. 브로콜리, 시금치, 방울 양배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야채. 베리류 연어 오트밀 치즈 그릭 요거트 닭가슴살. 가벼운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케일을 얹은 지중해식 참치 샐러드. 토마토와 발사믹을 곁들인 신선한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킨과 마늘 아이올리 소스. 치킨 소시지와 콜리플라워 소테. 킴의 운동 루틴. 와이드 스쿼트 12회. 사이드 런지 12회. 런지 앤드 트위스트 12회. 스케이터 런지 12회. 햄스트링 컬스 12회. 덤벨 로우 12회. 바이셉스 컬 12회. 크런치 12회. 마운틴 클라이머 12회. 연말 모임 가기 전 필독. 과식 예방법. 연말은 어느 때보다 모임이 많은 시기죠. 반가운 얼굴들과 그간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보다 음식을 더 먹기도 하고요. 연말 모임에서 과식을 최대한 하지 않는 방법과 하고 난 후의 대처법을 꼭 확인하세요. 약속 전 굶지 않기. 연말 모임의 메뉴는 대부분 고칼로리의 것들이 많죠. 때문에 모임이 있는 날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식사를 건너뛰고 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허기가 진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먹게 되고 공복 상태였던 몸은 들어온 칼로리를 흡수, 저장하려 하기 때문에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임에 나가기 전 달걀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을 가볍게 섭취해 배를 살짝 채우는 쪽이 과식을 피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를 챙겨라. 포만감의 1등 공신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는 야채에 풍부하죠. 모임 메뉴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야채의 양을 최대한 늘려보세요. 고깃집에 간다면 쌈을 적극적으로 싸먹고 이탈리언에 간다면 샐러드를 하나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요. 식이섬유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포만감이 들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건 물론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은 최대한 피하자.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지만 술만큼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도 없죠.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빠져 지방을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술은 칼로리도 높고 달달한 칵테일이나 하이볼에는 시럽이 들어가 당분 또한 높죠.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물도 함께 마셔주세요. 알코올을 희석해줘 덜 취하게 되고 알코올의 빠른 배출을 도와줍니다. 주의하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 과식해버렸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48시간 내에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래의 규칙만 지킨다며 절대 굶지 않기. 과식한 다음날 몸무게는 당연히 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살이 찐 게 아니라 대부분 음식 무게, 수분의 무게입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굶겠다란 징벌적 단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은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에 더욱 민감해져 살이 잘 찌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굶지 말고 야채와 건강한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해주세요. 해장국 먹지 말기.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뜨끈한 국밥, 순댓국 생각이 간절해지죠. 하지만 참아주세요. 우리가 모임 자리에서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이 가득한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해장국을 먹는 건 그야말로 몸에 나트륨 폭탄을 투하하는 일. 장국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 중심으로 섭취해주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기. 평소보다 조금이나마 더 움직여주세요.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없다면 일상생활에서라도 활동량을 늘려주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한 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는 방법으로요. 빨대로 술 마시면 빨리 취한다. 술 빨리 취하는 속설에 대한 진실. 빨대로 술 마시면 빨리 취한다. 술에 빨리 취하는 속설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 겸 빨대로 술 마시기. 같은 시간 동안 마셨다면 빨대로 마셨을 때가 잔으로 마셨을 때보다 빨리 취하는 게 사실입니다. 술을 잔에 따라 마시면 알코올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며 전신으로 퍼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빨대로 마시면 알코올이 구강과 식도 점막, 위벽 등에 골고루 흡수돼 바로 전신으로 순환되어 취기가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위스키, 보드카와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은 빨대로 마시게 되면 술이 성대에 직접 닿아 화학적인 손상을 일으켜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술 섞어 마시기. 게다가 맥주와 소주를 섞으면 도수가 10도 내외가 되는데 알코올 도수가 10도에서 15도일 때 우리 몸의 흡수가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맥주 속 탄산은 위장의 내용물을 소장으로 빨리 넘어가 체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술을 섞어 마시면 다양한 혼합물이 만나 일어나는 화학 반응 때문에 두통, 속쓰림 등 숙취가 심해집니다. 빈속에 술 마시기. 빈속에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소장에 알코올 밖에 없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가 취기가 빨리 오르게 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없어 술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 흡수가 빨리 됩니다. 원샷하기.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빠른 속도로 마셨냐에 따라 취하는 속도도 결정됩니다. 술 한 잔을 한 번에 비우는 원샷을 하면 많은 양의 술을 빠른 시간 동안 마시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간에 무리가 하며 안압도 높아지고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올바른 음주 방법.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가 최선이지만 먹게 된다면 과음은 하지 않을 것.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 소주 4잔, 여자는 하루 소주 2잔이 권장 음주량입니다. 술에 취하는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샷 대신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고 빈속에 먹지 않도록 하세요. 고기 속 단백질이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돕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은 톡성을 일으키지 않게 돕고 섬유질은 술 흡수 속도를 늦춰 숙취를 줄여줍니다. 술 마신 날 기준으로 2-3일은 음주를 가급적 피해주세요. 술 끊는 데 도움되는 음식이 있다고? 톡하게 금주 중이라면 주목. 술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을 막아주는 식단을 소개합니다. 케토제닉 식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토식 식단을 실천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보다 알코올 금단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케토식 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뜻합니다. 다이어트와 혈압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알코올 금단 현상은 뇌의 갑작스러운 케톤체 소비로 인해 느끼게 되는 것이라 케토식 식단을 통해서 케톤체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녹차 하루 3잔.
금주할 때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음료는 금주 중에 좋지 않습니다. 당뇨까지 예방되는 녹차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하지만 카페인 성분이 함유돼 있으니 과도하게 섭취하지는 말 것.